를 하게 된 무한 탱크 캠프 7기 이호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인덱스는 다음과 같은데요. 인복 자 노래 좀 끄고 하겠다. 네, 인덱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보크 다이나믹 등장 배경, 동작 원리, 자바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의문점, 번외로 몇 가지 내용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보크 다이나믹 등장 배경인데요. JSR이라는 자바 스페셔피케이션 리퀘스트였나? 거기 2구에서 JVM의 동적 언어 지원을 위해 처음 스펙 제안이 요청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발의서인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글씨?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JVM에서 동적 언어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높아져서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 머리를 싸맸을 때 인보크 다이나믹이라는 놈을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스펙 제안이 올라오고, 그래서 최초 컨셉은 자바 언어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JVM 위에서 돌아가는 동적 언어인 JRuby, 자이썬, 구루미 같은 동적 타입 언어를 위한 명세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자바 7에는 포함이 됐지만 실제 자바 7 버전에서 어떤 코드를 작성해도 바이트 코드에서 인보크 다이나믹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고수준 API 기준이고 저수준에서 그 ASM 트리를 막 건들거나 하면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보크 다이나믹이 나오기 전에 기존에 자바에서 바이트 코드에서 메소드를 실행할 때 어떤 오피 코드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보크 버추얼이라는 친구인데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샵 41은 상수풀 어디 참조하는지고요. 메소드 자바 io.printstream.println, 저희가 자주 쓰는 system.out.println 있잖아요. 그거고, 인자론 지금 불리언 타입이 들어갔고 얘가 반환하는 값은 보이드다. 그래서 인보크 버추얼은 일반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이 됩니다. 실제 런타임 타입에 따라 적절한 메소드 호출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거를 이제 흔히 동적 바인딩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추가로 오버라이딩된 메소드 또한 이런 동적 바인딩이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보크 인터페이스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이 되고요. 디폴트 메소드를 쓸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런타임 타입에 따라 적절한 메소드를 호출하고, 이 친구도 역시 동적 바인딩을 지원을 하고 다중 상속 구조 지원하고, 네, 자바에서 클래스는 여러 인터페이스를 다중 상속할 수 있으니까 그걸 지원하고요. 요거 보면은 이게 조금 달라요. 1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인보크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저 두 번째 인자가 무조건 1인데 1 이상인데 그거는 디스라고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그래서 디스 포인터는 실제 구현 객체를 가리키고 JVM이 올바른 메소드 구현을 찾을 수 있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커스텀하게 만든 애니멀이라는 그 인터페이스에서 프린트 사운드를 했을 때 보이드 타입을 반환한다. 그냥 프린트만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메소드고요. 몇 번째죠 지금 이게? 세 번째 인보크 스태틱 세 번째입니다. 인보크 스태틱은 클래스의 정적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흔히 아시겠지만 리스트 오브 아시죠? 정적 메소드고 그 안에 오브젝트 타입으로 3개를 딱딱딱 넣겠다 이고요. 메소드 호출 시 디스 참조가 전제되지 않습니다. 정적이니까 디스가 필요 없고 쓸 수도 없겠죠. 컴파일 시점에 호출될 메소드가 결정되는 정적 바인딩이라고 하고요. 이 밑에 다른 인보크 명령어에 비해 상당히 빠릅니다. 간단하게 퀴즈를 내면은 왜 빠를까요? 왜 인보크 스태틱은 다른 것보다 빠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다 없애고 이미 정적으로 컴파일 시점에 다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그 OP 코드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보크 스페셜인데요. 이 친구는 생성자, 프라이빗, 부모 클래스 메소드 호출 시 사용되고요. 메소드 호출 시 역시 디스 참조가 전달되지 않는 정적 바인딩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보크 버추얼, 인보크 인터페이스보다 빠르고 인보크 스태틱이랑 뭐 비슷할 수도 있고 조금 느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왜 빠를까요? 다른 것보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영민님. 네, 맞습니다. 생성자 확실하죠? 뭐 다른 사람 호출해서 프라이빗 확실하죠? 자기 클래스 거니까. 부모 클래스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동적 바인딩이 필요 없고요. 이 친구는 정적 바인딩이기 때문에 빠릅니다. 대신에 인보크 스태틱보다 빠르냐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OP 코드를 이제 바이트 코드를 까보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호출을 했는데요. 어레이 리스트 구현체죠. 인보크 버추얼입니다. 리스트 인터페이스죠. 리스트 사이즈 호출했으니까 인터페이스고요. 이머터블 리스트 오브로 생성했죠. 인보크 스태틱. 그리고 밑에 자기 자신을 메인 함수에서 생성을 했으니까 인보크 스페셜. 그 밑에 이 프라이빗 메소드 친구도 인보크 스페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바이트 코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이게 원래 바이트 코드가 엄청 길어요. 왜냐면 그 메소드 인자 뭐 참조하는 거 상수풀에 다 넣고 하는데 다 지웠습니다. 다 지우고 우리가 딱 필요한 것들만 인보크 스페셜, 버추얼, 인터페이스, 스태틱 보면은 오른쪽에 친절하게도 자바 P로 이렇게 여건 파일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알려줘요. 어떤 걸 참조하고 있는지. 얘네를 보면은 결국 컴파일 시점에 모든 메소드의 시그니처가 다 결정되어야 돼요. 결정이 안 되고서는 컴파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인자를 갖고 있는지, 어떤 반환값을 갖고 있는지, 또 인자 개수가 몇 개인지, 그 인자의 타입이 뭔지까지 다 결정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존 OP 코드에서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가지고 우리가 동적인 언어에다가 런타임 시점에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거를 넣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JSR 그 EV에서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제 인보크 다이나믹의 동작 원리인데요. 되게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보크 다이나믹이라는 요 바이트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처음에 부트스트랩 메소드를 실행을 시켜요. 근데 얘가 슬로우 패스래요. 오케이. 부트스트랩 메소드 호출하면 결과값으로 콜 사이트가 있고 메소드 핸들이 있대요. 그 다음에 fast pass will be used until some condition changes.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바뀌기 전까지는 저 콜사이트라는 친구를 이제 다음번 호출보다는 계속 바로 호출한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얘가 fast pass다. 얘는 슬로우 패스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인보크 다이나믹가. 다 이렇게 동작해요.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트스트랩 메소드인데요. 인보크 다이나믹 명령어를 만나면 처음이자 마지막 호출을 하는데 물 한 잔만 잠시만요. 목이 왜 이렇게 타요? 물이 없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호출하는데 처음 호출했을 때 그 콜사이트를 반환하고 그 뒤부터는 안 쓰게 됩니다. 반환값은 콜사이트 오브젝트이며 다음번 호출부터는 콜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링크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컴파일 시점의 준비를 하는 이 준비라는 건 참조나 어떤 인자가 필요한지 이런 걸 준비를 하고 런타임에 실제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특정 자바 문법이 실행될 때마다 자바식 컴파일러에 의해 생성된다. 우리가 절대 생성하지 않아요. 동적 언어 기능을 지원하고 성능을 최적화하는 게 이 부트스트랩 메소드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콜사이트인데요. 콜사이트는 메소드 호출할 타겟 오브젝트, 메소드 핸들 타입에 이걸 캡슐화해서 메소드 핸들을 필드를 가져서 이 친구는 또 홀더라고도 합니다. 메소드 핸들에 런타임의 메소드 바인딩을 할 수 있고 한번 생성된 콜사이트 오브젝트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하고 캐싱한다. 하위 구현체로 약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통적인 목적은 결국 저 메소드 핸들이라는 친구를 내가 필드로 가짐으로써 이걸 홀딩한다. 말이 좀 어렵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은 메소드 핸들인데요. 메소드를 찾고 조정하고 인자나 반환 타입 찾은 메소드 호출하기 위한 저수준 메커니즘입니다. 되게 리플렉션이랑 되게 비슷해요. 사실 리플렉션 기능을 이 친구가 쓸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사용하는 목적이 조금 달라서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긴 하는데, 그래서 메소드 핸들을 쓰려면 3가지 단계가 필요해요. 룩업 만들기, 메소드 접근을 위한 조형 오브젝트로 내가 이 메소드 접근을 하려면 이 메소드가 어떤 제한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접근 제어자 그런 전용의 룩업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 메소드 타입 만들기가 있습니다. 어떤 인자를 갖고 어떤 반응 타입을 갖는지 메소드 시그니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시그니처를 알아야 메소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메소드 핸들 찾기. 실제 그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 타입과 그 메소드가 어떤 이름인지 그리고 위에서 만들었던 메소드 타입을 넘겨서 실제 메소드의 참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보크에서 참조 메소드 호출하기. 이게 진짜 초간단 메소드 핸들 코드인데요.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일 텐데. 뭐야? 자, 간단하게 메소드 핸들스라는 약간 유틸 클래스 같은 느낌이에요. 퍼블릭 룩업. 이름이 뭐겠어요? 퍼블릭 룩업. 메소드인데 퍼블릭이 붙은 메소드를 가져오겠다라는 의미겠죠. 퍼블릭 룩업을 찾고 그다음 메소드 핸들스에서 저 룩업은 private protected method에 액세스를 제공하는 룩업이라서 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스트링에 replace 다들 써보셨죠? 네, replace에 대한 거를 이제 그대로 흉내내기 위해서 메소드 타입을 넘겨줍니다. 첫 번째는 반환값, 두 번째는 인자, 세 번째도 인자. 이건 이제 가변 인수로 들어가서 원하는 만큼 꽂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룩업. 왜냐면 스트링의 replace는 퍼블릭이에요. 그래서 퍼블릭 룩업을 통해 find virtual. 아까 봤죠? 버추얼이 뭐였죠? 일반 메소드를 호출할 때 invoke virtual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저렇게 붙은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 어떤 타입의 클래스인지 넘겨주고 replace 그 클래스에서 어떤 메소드인지 그다음에 메소드 타입 우리가 어떤 메소드 타입을 갖고 있는지 위에서 정리를 했죠.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가져온 메소드 핸들을 인보크를 해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인자를 넘겨줍니다. 조보. 그 다음에 두 번째 O를 A로 바꿔주겠다. 그거 출력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자바가 나옵니다. 이게 메소드 핸들의 실제 동작 방식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코드가 좀 많아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클로드를 얼마 전에 결제를 해가지고 자랑 좀 하려고 가시성 있게 만들어줘 하니까 약간 좀 삐뚤빼뚤한데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갖고 왔고요. 이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바이트 코드 실행하고 인보크 다이내믹 있네. 인보크 다이내믹 호출 사이트 갔는데 만약에 콜 사이트가 이미 있으면 타겟 메소드 직시 실행, 없으면 부트스트랩 만들어서 콜 사이트 안에 메소드 핸들 가져와서 실행한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사용할 예제 코드예요. 잘 기억해 주세요. 간단하죠? predicate 타입 뭐죠? t를 인자로 받으면 뭐를 반환하죠? 그렇죠. 불리언을 반환하죠. 지금 인자로 리스트 스트링 타입을 받고 리스트의 사이즈가 3보다 크면 참이고 작으면 false를 반환한다. 그래서 ABC면은 이제 출력하면은 false겠고 저 ABCD이면은 5개니까 true를 반환하겠죠. 그래서 저기 출력하면 false true가 출력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숨 나오죠? 괜찮습니다. 쪼개서 볼 거라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바이트 코드 이렇게 길게 나오나? 이쪽은 사실 상수풀이에요. 제가 생략했어요. 이게 여기보다 다 길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메인 함수 실행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메인 메소드가 있고요. 람다 메소드라는 게 생겨요. 람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부트스트랩 메소드라는 게 또 생깁니다. 이게 컴파일 시점에 이렇게 나와요. 자, 메인 메소드부터 볼게요. 람다식은 인보크 다이나믹이라는 친구로 치환됩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타입이 프리티케이트 타입이고 7번 상수 쓰고 저 뒤에 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저거는 부트스트랩 메소드의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0번 인덱스를 참조한다. 그럼 부트스트랩 인덱스 0번째 그 친구를 호출하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부트스트랩 메소드를 보면은 인보크 스태틱 람다 메타 팩토리 점 메타 팩토리라는 친구를 호출하는데 이게 스태틱 메소드라서 인보크 스태틱이고 이 친구가 동작을 하면 동적으로 람다 메소드 호출을 포장한 오브젝트인 메소드 핸들을 생성해서 콜 사이트에 담아서 콜 사이트 타입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같은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람다 친구가 보여요. 람다 달러 메인 달러 지로 이 친구가 있는데 다음 걸 보면은 이렇게
람다 프리디케이트 테스트의 프라이빗 스태틱 메소드로 정의가 됩니다. 쭉 정의가 돼요. 이게 람다의 동작이에요. 아까 람다가 뭐였었죠? 리스트 인자로 받고 사이즈가 3보다 크면 true를 반환하고 작거나 같으면 false를 반환하고 이게 그냥 그거에 대한 그거예요. 바이트 코드. 그래서 뭐 로컬 인자 받아서 사이즈 메소드 호출하고 정수삼을 스택에 푸시해서 스택의 두 정수를 비교해요. 같으면 14번 오프셋으로 점프, 다르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 결국에는 그냥 그 사이즈에 대한 불림 값을 반환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트 코드를 다시 돌아와서 그 흐름을 보면은 일단 0번 람다는 컴파일 되면 클래스의 메소드로 바로 포함이 돼요. 1번 인보크 다이나믹을 만나면 2번 최초 호출 시에는 부트스트랩 메소드를 호출해 메소드 핸들을 캡처한 콜사이트를 반환합니다. 3번 받은 콜사이트를 호출해요. 이렇게 인보크 다이나믹이 돌아간다. 저는 이해할 수 있고요. 이제 이 흐름을 실제 자바 코드로 저희가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거든요. 부트스트랩 메소드, 런타임 시점 이게 조금 달라요. 이건 이제 컴파일된 이후에 런타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코드예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메소드가 있고 런타임 시점에서 콜사이트 생성 및 결과 출력 그 밑에 람다 메소드는 이제 컴파일 되어 있으니까 들어있겠죠. 그리고 퀴즈가 하나 있는데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넘어가고요. 람다식이 프라이빗 스태틱 메소드로 정의될 때도 있고 그냥 인스턴스 메소드로 정의될 때도 있거든요. 차이가 왜 그럴까요? 어떨 때는 프라이빗 스태틱 메소드로 정의되고 어떨 때는 프라이빗 메소드로 그냥 될까요?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시면 자신있게 틀려도 되니까. 네, 현웅님? 람다를 변수 안에 참조하라고 하면은 프라이빗 스태틱으로 되고 파라미터 안에다가 직접 람다식을 쓰면은 퍼블릭 스태틱으로. 그러니까 클래스에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람다를 넣으면은 프라이빗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직접 갖다 쓰면은 프라이빗 스태틱이 될 것 같다.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네. 람다식 안에서 멤버 변수를 삭제하거나 하면은 스태틱으로 그렇게 안될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혜민님이 더 정답에 가까우신데 람다는요 같은 메소드에 있는 그런 가장 가까운 중괄호에 있는 변수는 람다 캡처링이라고 명시적으로 파이널로 불러오거든요. 그 친구는 불러왔을 때 값을 변경할 수 없어요. 근데 람다가 포함된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는 람다 안에서 값을 변경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면은 값을 변경할 수 있어야 되니까 디스 참조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디스 참조를 가져오려면 스태틱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그 프리디케이트에다가 그 람다 프리디케이트 테스트에다가 밸류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하나 넣고 람다 프리디케이트에서 그냥 디스 밸류 이퀄 뭐 숫자 10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이 스태틱이 똑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람다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그러면 또 하나 퀴즈가 있어요. 왜 람다는 이렇게 스태틱이 되고 싶어 할까요? 왜 이렇게 스태틱으로 호출하고 싶어 할까요? 네. 그래서 빨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죠. 인보크 스태틱이 뭐 아무리 인보크 다이나믹이 날고 기어도 인보크 스태틱이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스태틱이 될 수 있으면은 돼가지고 바로 빠르게 호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자바 컴파일러의 그런 최적화의 결과다라고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따라갈 거고요. 그 부트스트랩 메소드를 살펴보면 아까 저희가 간단 메소드 핸들 예제 봤잖아요.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요. 메소드 핸들스에서 룩업을 합니다. 룩업 하는데 가져와요. 메소드 타입, 불린 타입이고 불린 타입을 반환하고 리스트 클래스를 인자로 받는다. 룩업 파인드 스태틱, 인보크 다이나믹 자기 자신에서 람다 아까 스태틱으로 저희는 람다 메소드 있잖아요. 그 친구를 가지고 오겠다는 뜻이에요. 타겟. 그리고 부트스트랩 메소드 타입을 정의를 해주는데 요거는 인자가 6개가 있는데 6개 인자는 지금 뭐 인텔리지에 켜져 있으면 검색해 보시면 돼요. 람다 메타 팩토리 점 클래스에 메타 팩토리라는 메소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6개 인자가 따다다닥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6개 인자가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해서 부트스트랩 타입 넘겨주고 이렇게 지금 부트스트랩 메소드를 딱 여기 정리를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런타임 시점 및 람다 메소드인데 맨 아래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람다 메소드가 이렇게 있고요. 간단합니다. 스태틱이고 사이즈를 3 이상이면은 3보다 크면은 true로 반환 아니면은 false.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폴사이트 있으면 호출 안 한다. 그래서 비슷하게 좀 흉내를 내봤어요. 폴사이트가 널이면 첫 호출이니까 부트스트랩 메소드를 인보크를 해요. 요 순서는 제가 잠깐 적어놨는데 인자는 첫 번째는 호출자의 접근 권한을 의미해요. 호출자는 프라이빗이잖아요. 룩업, 프라이빗. 두 번째는 테스트. 프리디케이트의 메소드 이름이 테스트예요. 그래서 테스트라는 걸 갖다 오겠다. 세 번째는 콜사이트의 예상 시그니처예요. 우리가 프리디케이트, 콜사이트, 프리디케이트 이거 맞춰야 되니까 프리디케이트 클래스 넣어줬죠. 네 번째는 함수 객체가 구현할 메소드의 시그니처 및 반환 타입. 그러니까 오리지널 시그니처 타입이에요. 근데 왜 오브젝트냐? 저희가 프리디케이트가 인자론 t 타입을 넘겨주고 반환값은 불리언이지만 이게 바이트 코드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타입 이레저가 돼가지고 t 타입은 그냥 오브젝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실제 구현을 설명하는 직접적인 메소드 핸들인 람다 메소드. 요 아까 타겟 이전에 가보면은 타겟이 여기 있죠? 요 친구를 넘겨줍니다. 그 여섯 번째, 호출 시 동적으로 강제되어야 할 시그니처. 그러니까 오케이, 너네가 그 타입 쓰는 걸 알겠는데 우리는 리스트를 인자로 받아야 돼 하면서 강제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람다 메타 팩토리에 메타 팩토리라는 스태틱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호출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콜사이트를 반환받고 콜사이트한테 get타겟 그 인보크를 가져오면은 프리디케이트 타입으로 캐스팅할 수 있어요. 그럼 가지고 와서 아까 그 리스트 넣고 테스트 때려주면은 아까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런타임 시점에서 람다의 동작을 조금 흉내낸 코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들 잘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몇 분만 끄덕이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의문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흐름을 가져갈까? 진짜 람다 얘네는 뭐 얼마나 특별하다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왔다리 갔다리 저리 이럴까요? 좀 궁금하죠? 보면은 부트스트랩 메소드 인덱스를 찾아가서 해당 메소드 호출하고 첫 호출이면 부트스트랩 호출 아니라면 콜사이트 호출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때 람다 메소드 사용된다. 근데 람다 메소드를 그냥 였다가 바로 갔다가 인보크 스태틱으로 딱 꽂아버리면 안 될까? 그렇잖아요. 그게 더 효율적일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맹점이 저 프리디케이트 잘 보면은 인자값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안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바이트 코드 좀 읽을 줄 아시면은 인자가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디케이트 타입이고 인자가 없어요. 우리는 리스트 인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직 메소드의 시그니처가 컴파일 시점에는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일단 이건 안 되고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메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런타임 시점에 메소드 시그니처를 완성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뛰어난 자바 개발자들이 기술력으로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람다 메소드 직접 가져 쓸 수 있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자바 8 버전 람다 처음 등장했으니까 30이 나왔고 50 버전에 겁나 최적화된 람다 뉴 바이트 코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 보장할 수 있을까요? 하위 호환성과 최적화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을까? 먼 미래의 일인데 자바 개발자들은 약간 거기서 좀 회의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자. 인보크 다이나믹이라는 친구를 그냥 갖다 때려 박아놓고 그냥 애니 버전 오브 JVM 있으면 걔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자바 8이던 30이던 8은 조금 더 덜 최적화돼 있을 거고 자바 50은 겁나 최적화돼 있겠죠 람다가. 근데 이거를 그냥 컴파일 시점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원타임 시점을 넘겨서 JVM한테 넘기면 알아서 해줄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바가 추구하는 하이 호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강력한 고집인데 그 고집을 또 지금까지 잘 지켜주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은 조금 와닿으시나요? 안 와닿으시면은 제 PPT를 5번 정도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까지는 사실 이제
컴파일 시점에 딱 했는데 여기는 이제 런타임 시점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이 친구만 쓰면 되겠다 뭐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보크 다이내믹을 통해 JDK에 따라 더 효율적인 구현을 언제든지 런타임에 제공할 수 있다. 같은 클래스, 같은 자바 코드입니다. 근데 위에는 저 -d JDK 인터널 람다 덤프 프록시 클래시스를 쓰면은 런타임에 실제로 동적으로 생성된 벡터 팩토리에 의해 생성된 람다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해 보면 자바 8이랑 17이 좀 다르죠. 8이랑 17이 다른데 이거는 달라도 상관이 없다. 왜? JVM에서 알아서 최적화해서 17은 조금 더 성능이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걸로 또 할 수 있다. 그리고요. 자, 토비님 나오셨습니다. 토비님은 제가 공부한 거를 2015년 4월 12일에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하시고 이렇게 쫙 쓰셨습니다. 처음에 이 글을 봤을 때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린가. 오브젝트는 알겠고 람다는 알겠는데 벡터 팩토리는 뭐지? 막 이러면서. 근데 저 빨간 박스 있잖아요. 어제 새벽에 저걸 읽으면서 되게 감탄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위해서 공부했던 모든 내용이 저기 그냥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현타도 왔었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내용 기니까 일단 넘어가는데 나중에 한번 제 발표 자료에서 제가 첨부 자료로 달아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게 감명 깊으실 수도 있다. 네, 넘어가고요. 그 인보크 다이내믹을 사용하는 또 다른 예시가 되게 많아요. 자바 8까지 스트링 빌더 연산 썼거든요. 근데 자바 9부터 인보크 다이내믹으로 변경됐어요. 왜일까요? 스트링 빌더보다 더 좋은 최적화 방식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보크 다이내믹을 바꿔놓고 런타임 시점에 스트링 컨캣 팩토리 메이크 컨캣 위드 컨스턴스라는 직구를 둬가지고 저 팩토리가 알아서 런타임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스트링 덧셈 연산을 해줘라 라는 걸로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자바의 향상된 스위치문 레코드 클래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요 인보크 다이내믹으로 지원되는 걸 알 수 있어서 궁금하시면 자바의 문법을 모두 담은 메인 클래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바이트 코드 딱 바꿔보고 여기서 인보크 다이내믹 몇 개 있나 하고 계속 해보면서 사실 확인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하나 번외론 리플렉션 vs 메소드 핸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리플렉션 주로 런타임의 클래스 구조를 분석하고 제일 차이는 그거 같아요. 주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개발, 테스트 도구 등에서 사용되고 메소드 핸들은 주로 언어 구현, JVM 최적화, 고성능 라이브러리 등에서 사용돼서 조금 더 저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은 메소드 핸들이 더 좋은데 쓰지는 말자 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레퍼런스 넘어가고, 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끝입니다. 아, 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네네네.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그 인보크 다이나믹 안에 원래는 그냥 스태틱이나 아니면 다른 몇 가지 인보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한번 추상화시켜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해놓고 본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낌 들었어요. 약간 처음에 저는 디펜던스 인젝션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추상화 해놓고 밖에서 꽂아주겠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지금도 약간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모든 메소드에다가 인보크 다이나믹 다 달아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시적으로 타입이 보이는 것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성능이 안 좋을 텐데 스태틱이면 굳이 거기다 인보크 다이내믹 쓸 필요 없으니까 있는 거 잘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자바 개발하진 않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폴사이트 구현 부분에서 네. 제네리스 타입은 일리스 나오는 네네. 메타 쪽에 리스트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디 보겠죠? 여기였나요? 여기 아니에요. 네. 저게 저게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 임자고 함수 객체가 구현할 메소드의 시그니처 및 반환 타입을 가져야 돼요. 근데 와일드 카드나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제네릭 같은 거는 컴파일 시점에 정해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커버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넣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거는
문서를 찾고 싶었는데 좀 어려워서 못 찾았는데 일단은 기존 원래 타입이 들어가야 되니까 오브젝트로 넣었다. 저는 일단 모든 타입을 커버해. 자바는 무조건 오브젝트 하위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 뒤에다가 한 번 더 명시적으로 리스트를 받을 거야 라고 넣어주면은 리스트랑 오브젝트는 호환이 또 되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식 씨 답변이 잘 됐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한참 걸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지금 람다를 썼을 때랑 메서드 참조를 썼을 때 완전 동일하게 바이트가 들어가요. 메소드 참조 또한 인보크 다이나믹으로 동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예시는 진짜 순수하게 인보크 다이나믹이랑 저 예시 하나만 한 거라서 놀랍게도 메소드 참조로 바이트 코드를 찍어보진 않았습니다.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면 람다나 아니면 제네릭을 쓴다고 치면 그런 어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인포크 다이나믹을 쓰는 게 필수인가요? 그건 자바마다 다르겠죠? 자바를 어떻게 구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인보크 다이나믹이 거창한 게 아니라 좀 동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냥 제이브한테 미룬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근데 제네릭은 조금 다르거든요. 제네릭은 타입 추론이 가능해요. 타입 이래저래 가능해서 바이트 코드를 보면은 제네릭은 다 지워져 있고 타입이 추론된 녀석들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와일드 카드 같은 애들은 타입 추론 못하니까 오브젝트로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네릭이랑 요거는 조금 논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